네, 안녕하세요. 바느질하는 엄마, 방송하는 아줌마, 에피소드 퀼트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요 작업은 제가 한 달 전쯤에 그 두루마리 휴지통 만들기로 작업이 있더라고요. 그거 하다가 갑자기 퀼팅 작업 너무 보여주는 게 지겨워서 뭐 부자재 정리해요 이런 영상으로 갔다가 그 사이사이에 저는 제가 혼자 이렇게 퀼팅 작업을 좀 계속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퀼팅 작업 마무리를 하고 퀼팅 작업 마무리하고 얼마 전에 나가서 위에 있는 요 커버 부분도 이게 한 1시간 정도니까 퀼팅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도 1시간이면 완료되겠네. 그러면 얘네들 연결해서 붙이는 건 금방 하니까, 아, 요거 얼른 문어발 완료하자 싶어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짧게 해보려고 켰습니다. 자, 제목에 제가 좀 써놨습니다. 오늘 과연 하트 아플리크가 있는 미니 사각통 완성할까? 완성될까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중 도중에 이제 녹화 작업할 때는 음악을 조금 끄도록 할게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큐팅 다 마쳤고, 자, 이게 두루마리 휴즈 아니면 사각 티슈 커버? 이제 그렇게 해서 퀼트 풍차님께서 진행하셨던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에가 이렇게 휴지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뭐 사각 티슈나 두루마리 휴지 케이스로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무늬가 하트가 이렇게 쓰면 얘가 위에 가서 달려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수납통으로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윗면을 구멍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밑에다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밑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을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 궁금하실 텐데 요 사이즈에 맞게 밑판 고무 밑판 같은 거 있어요. 검은색 가방 바닥이라 그러는데 가방 바닥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방 바닥 잘라서 여기다 놓고 그냥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원래 퀸트 푼창님께서 진행하셨던 수업 내용인 사각 휴지통이 아니라 저는 그냥 미니함? 사각 미니함으로 해서 갖고 다니면서 퀼트 하다 보면 조각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뭐 천조각, 실조각. 근데 그 그분이 어느 나라 퀼터인지 모르겠는데 태국 아니면 대만 아니면 태국 쪽 퀼터신 분 같은데 대만인 것 같았어. 왜냐면 중국어 비슷한 발음의 라디오를 듣는 거를 영상에서 보여주는데 그분이 그렇게 퀼트 작업을 하거나 바느질 작업할 때 남는 실 조각들이나 퀼트 원단 조각들을 이런 데다가 모으더라고요. 모아서 걔네들을 이런 뭐 어떤 미니 인형 같은 거 있죠. 키링 같은 거 쬐끄만한 거 할 때 그 속통 채우기용, 속통 채우기용으로 그런 것도 재활용하더라고요. 보통 퀼트 하시는 분들은 방울솜이라는 걸 돈 주고 사거든요. 방울솜이나 구름솜을. 그런 걸 사서 이런 인형 같은 거 충전대로 사용을 하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분은 어디다가 뭐 팔기 위해서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퀼터님이 아니시고 그냥 진짜 본인의 일상에서 쓰고 싶은 거를 그냥 만드시는 과정을 퀼트 작업을 하시는 분인데 내가 쓸 거면 굳이 뭐 돈 들여서 방울솜 새 거를 사서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 도중에 나오는 것들 중에 더러운 것도 아니고 그게 모아서 어떠한 하나의 어떤 기능? 구성품이 된다면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네. 실밥 같은 거 바느질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라고 뭐 생각하실 분들 계시긴 하겠는데
퀼트 작업하면 시침질이라는 작업이 있어요. 시침질. 그 시침질이 실이 정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예, 이렇게 원단을 자르면 조각이 나올까라고 궁금했을 텐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원단이 생각보다 조각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이런 작은 키링이나 뭐 인형 이런 이런 거에 승전세로 사용하는 걸 보고 되게 전 좋다고 보여져서 저도 어차피 음, 이거 뭐 사각함으로 쓸 건 아닌데 이걸 어디다가 써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그분 걸 보고 아 나도 여기다가 원단 같은 거 남는 거라든지 그런 어떤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면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들고 다니기도 되게 가볍고 좋고. 이제 그래서 그분 거로 따라 하려고 하다 보니 요거를 원래 퀼트 풍차님의 수업 내용하고는 달리 저는 요거를 뚜껑이 아니라 휴지가 뽑혀져 나오는 뚜껑 부분이 아니라 밑면 밑바닥용으로 사용하게 이렇게 바꿔봅니다. 오늘은 여기 연결하고 양 끝에 여기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공구르기만 하면 되니까. 그거 진행할게요. 노래 계속 들을게요. 네, 이쪽 한쪽을 이렇게 꾸몄어요. 이렇게 이쪽을 구멍, 입구 구멍, 휴지가 나오는 구멍 여기를 이쪽을 겉감을 꼬맨 다음에 안감끼리도 이렇게 꼬매면 돼요. 안감끼리도 꼬매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 다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사각형, 원래는 사각형 마개인데 저는 이제 밑마개가 되는 거죠. 밑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완료하고 진행할게요. 네,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요 양옆에만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그러면 이렇게 딱 사각형의 모습이 나오는데 음, 집게로 고정하셔도 되고 뭐 요런 시침핀으로 이렇게 고정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집게가 난 것 같아요. 보면 정확하게 양끝 여기 이 본판에 원단들이 연결되는 네 연결점하고 여기 윗면에 모서리하고 정확하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예. 이렇게 비슷하게 좀 균등하게 보내놓은 다음에 일단 임시로 이렇게 시침핀을 꽂아 놓고 또 반대쪽도 이렇게 시침핀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양쪽이 정확하게 모서리가 원단 그 원단이 연결되는 연결선하고 밑면의 사각형의 모서리하고 정확하게 맞진 않아요. 근데 비슷한 위치에 양쪽에 균등하게 보낸 다음에 시침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이쪽도 나머지 양옆도 이렇게 같이 여기도 이렇게 봐서 또 고정해서 자, 한꺼번에 돌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쭉 바느질해 가셔도 되고 또 아니면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좀 버겁다 싶으면 양 옆을 먼저 튼튼하게
양옆을 먼저 튼튼하게 예, 연결을 하고 나머지는 또 따로 이렇게 연결하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장단점이 있죠. 이렇게 한꺼번에 연결을 그냥 한꺼번에 연결을 쫙 하면 편하죠. 그리고 모서리 부분이 이제 부드럽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근데 양쪽 면을 먼저 연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양쪽 면을 연결하고 이럴 때는 요 모서리 부분이 조금 바느질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저는 이렇게 양쪽을 먼저 한 다음에 양쪽을 먼저 바느질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나머지 두 면을 연결하려고 했더니 이 모서리 부분이 그게 예쁘게 안 되더라고요. 편하기는 이렇게 양쪽 두 면을 먼저 하고 나중에 두 면을 하고 이게 편하긴 한데 모서리가 예쁘게 안 나와요. 제가. 그래서 기왕할 때 한꺼번에 쭉 돌리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보면 양쪽 모서리 잘 맞춰주시고 그리고 퀼트가 왜 미싱보다 어렵냐고 하냐면 미싱은 오차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여유가 좀 있거든요. 근데 퀼트는 처음 만들 때부터 센치를 정확하게 재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매 과정마다 그 센치가 아니면 어떤 서로가 맞물리는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손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막 밀리리터 단위로 차이가 있는 것쯤은 이렇게 손 감각으로 잘 이렇게 만져내시는데 아직 바느질 초보거나 저처럼 약간 좀 손이 곰손인 사람은 그걸 잘 못해요. 그런 어떤 미묘한 몇 밀리의 어떤 그런 감을 잘 못 잡아요. 그래서 무늬가 아니고 모양이 생각보다 틀어지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래서 저는 곰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 잘못했다. 이거 밑판으로 보내기로 했는데. 자, 밑판으로 보내놓고 다시 한번 진행할게요. 자, 요렇게 일단 임시 시침핀 꽂아서 고정을 해요. 그 다음에 지금 바느질을 요런 곳 바느질을 할 때는 모서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중간이나 조금 모서리에서 벗어난 곳에서 시작해서 이제 쭉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각. 지금 정확하게 사각 모양이 지금 안 나오는데 원래 모양이 된다면 이렇게 모양이 되겠죠. 근데 이제 하트가 지금 거꾸로 된 이유가 이게 원래 요 마감이 입구가 여기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미니 사각함으로 쓸 거기 때문에 휴지통 입구를 저는 밑으로 보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겉면끼리 공구르기를 쭉 한 다음에 또 안감에서도 한 번 더 공구를 해주면 끝. 이런 거는 뭐 여밈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죠. 뭐 지퍼나 똑딱이나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 요런 거 만드셨을 때, 요 정도 미니 가방 만드셨을 때, 미니로 이제 바닥을 이렇게 댄 다음에 그 여기다 똑딱이 이렇게 달면, 이렇게 되면 또 미니 가방이 되는 거죠. 똑딱이 달고 양쪽 옆에 토트손 자면 이것도 가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냥 이렇게 오픈해서 함으로 쓰겠다 그러면 함으로 쓰는 거고.
자, 진행하고 완료해서 또 볼게요. 자, 이렇게 공구르기 연결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초점이 잠깐 요거 초점이 지금 잘 안 맞는데 이렇게 쭉 연결해 가면 됩니다. 돌아와서 다시 진행할게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게 원래 이제 밑판에 가 있으면 여기서 휴지를 뽑아서 쓰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 주변에도 한번 이렇게 박음질을 하는 게 원래 원칙인데 저는 이쪽에 퀼팅 선이 마감이 퀼팅 마감이 여기 많이 있어서 둘레 마감하는 퀼팅은 하지 않았어요. 네. 원래는 이렇게 쓰는 휴지통인데 보시다시피 하트가 거꾸로 되어 있죠. 원래는 저 뚜껑이 위에 와 있어야 돼요. 위에 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티슈통으로 쓰는 건데 저는 이렇게 놓고 그냥 여기 뭐 담아두는 미니 수납함으로 쓸 생각입니다. 여기 구멍 난 거는 가방판이라고 있어요. 부자재 중에 가방판이라고 있는데 그걸 잘라서 여기다 놓으면 되니까 여기 구멍 뚫린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할 때마다 옆에다 놓고 수납함으로 쓸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괜찮으면 뭐 생각날 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뭔가 덧대서 막고 자, 이렇게 여기다가 똑딱 단추 달고 아니면 지퍼 달아서 파우치로 써도 되고 아니면 단추 달고 뭔가 여기다 손잡이 달아서 미니백으로 써도 되고 근데 파우치로 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딱 이 사이즈는 나중에 여기만 원단 사이즈 비슷하게 만들어서 막으면 되고 제가 쓸 거니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런 디자인으로 밑에 네모난 밑면으로 해갖고서는 요런 파우치 많이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쁘겠네요. 앞뒤 하트 배치가 달라서 원하는 하트 밑에 오고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위에는 자꾸 동그랗게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생긴 사각 티슈함이었습니다. 티슈 케이스였어요. 근데 저는 저만의 다른 미니 핫함으로 씁니다. 주변이 좀 더러운데 다음 라이브 때는 이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